네, 오늘은 그 새로운 열에 대한 이제 할당을 하는 방법을 이제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방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열을 이제 할당을 하고 싶은데, 연쇄적으로 할당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모티브가 뭐냐면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새로운 열을 할당하는 거는 데이터를 변형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변형할 때 가급적 원본 데이터는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는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변형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변형을 했는데 다시 이제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변형한 거를 캔슬하고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이어서 이렇게 변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어, 요거는 사실 그 코드를 짜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 원본 데이터를 좀 안 건드리면서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여러분도 어떤 문서 작업 같은 거를 할 때, 그러니까 뭐 HWP로 만들고, 그러니까 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쭉 여기서 작업을 해갖고 이제 최종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HWP로 만들고 한 중간에 그냥 HW2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이제 그 적당한 시점에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계속 저장을 하면서 그 중간 단계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만들고 HWP 4까지 만들었다가 다시 이2 시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이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을 때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요렇게 가다가 또 뭐 요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저장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옛날에 했던 거를 이제 중간까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조금 이제 꼬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실수를 한 번도 안 하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뭔가 이제 수정과 반복이 여러 번 겹쳐지게 되면 어 그 원본 데이터를 가급적이면 이제 안 건드리고 뭔가 이제 그 유지가 된 상태에서 계속 데이터 변형을 하는 게 좀 더 코드가 좋습니다. 깔끔하고 제 경험상으로는. 아무튼 이제 뭐 요러한 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어 그냥 아무 데이터 프레임이나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요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본을 송상하고 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그 복사본을 만들 거거든요. df2 뭐 이렇게 하고 df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df2에는 똑같은 애가 있고, 그 이 df2에 대해서 작업을 아마 할 겁니다. 열을 할당을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요렇게 할당하는 것도 알려드렸죠. 그 df2에 이제 a라는 애랑 이 첫 번째 컬럼이랑 두 번째 컬럼에 그냥 평균을 낼게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C라는 컬럼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 D라는 컬럼도 추가를 하고 싶어요. D라는 컬럼도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C라는 컬럼에서 이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어 주게 되면 뭔가 이제 표준화 비슷한 게 되겠죠. 넘파이가 없으니까. 자, 그럼 df2까지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제 코드를 제가 df2라는 거를 만든 이유는 df에는 이제 원래 데이터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대로 있고 우리는 df2에서 작업을 했으니까 df2에는 바뀐 데이터가 있고 이제 요렇게 하고 싶은데 df를 쳐보면은 df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건 여기까지만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죠.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렇죠?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그 쉘로우 카피하고 딥카피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게 제가 그 마음을 먹고 좀 설명을 하면은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대여섯 시간 정도, 한 2주차 정도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업에서는 그렇게 좀 이 깊게 다루지는 못하고 제가 이제 혹시 겨울방학 때 뭐 파이썬 특강 같은 거를 이제 비교과 과정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한 뭐 이틀이나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좀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때 제가 기회가 되면 요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런 현상이 있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이 되게 쉬워가지고 그냥 우선은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만 이 수업에서는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랑 다 똑같이 짜면 되거든요. 똑같이 짜면 되는데 일단은 코드를 그냥 그대로 합쳐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df2라는 이제 복사본을 생성을 하고 그쵸? 여기에 c라는 애에다가 뭐를 추가하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에서 여기 뒤에 카피라고만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df2는 df의 카피 버전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df2에는 우리가 했던 요 코드가 있고 df에는 원래 데이터가 있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의도한 코드죠. 그러니까 원본은 계속 유지하면서 df2라는 거를 그냥 새로 만들어 갖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변형을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그 원본을 송산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열을 할당하는 코드를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사인이랑 이벨이 있었죠. 그래서 그 우선 여기는 이제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것도 C는 A 플러스 B 나누기 2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데이터 프레임도 잘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선언을 이렇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그래서 이 D라는 애는 C 빼기 C의 평균을 구하고 요거를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실행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이제 여기에 이제 민이라는 애가 이제 뭐 1, 2, 3 요런 게 이제 밖에서 잘 이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이 민이라는 애는 이제 얘를 대체하는 거니까 얘하고 이제 이 코드하고 이제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외부의 어떤 민이라는 함수를 내가 이렇게 새로 정의를 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익스프레션 안에 넣으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를 이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넣어주고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해볼까요? 요거는 이제 외부에서 선언된 함수라는 뜻을 이제 강조하는 게 아니고 명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이제 골뱅이를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이제 D라는 애는 이제 C에서 C의 평균을 이제 뺀 이러한 상태가 되고, 이제 똑같은 논리로 이것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만들었던 이 결과하고 이제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 방법의 장점은 DF라면 이제 여전히 그 원래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올바른 코드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그러니까 좀 뭔가 이 지원되는 함수가 어디까지 지원되는지도 좀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번에 루트 같은 거는 그냥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루트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밖에서 출력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는 이제 잘 되었었단 말이죠. 그래갖고 어떤 거는 이제 되고 어떤 거는 이제 되지 않아 가지고 어디까지 지원되는지 조금 명확하지가 않고,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외부에 이렇게 함수를 명시적으로 선언해 준 다음에 골뱅이를 붙여갖고 쓰면 되긴 하는데, 외부에 함수를 선언하는 게 좀 귀찮아요. 귀찮다기보다 그 코드에 대한 가독성이 그렇게 이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당을 할 때 가장 좀 좋아하는 방법이 그 어사인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게 또 잘 안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제 쉽게 될 것 같은데 요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선언을 해주고, 예를 들어 갖고 어사인 C는 DFA 더하기 DFB 이렇게 해주고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이제 C까지는 잘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D는 그치. DFC 마이너스 DFC의 평균, 여기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쵸? 그다음 이거 전체를 이제 가로 긋고 나누기 DFC. 자, 이렇게 하면 이제 D라는 애가 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제 C라는 애가 없다. 뭐 이렇게 돼요. 이게 그 엄밀하게 말하면은 지금 요 어사인이라는 메소드는 이 오브젝트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df라는 이 오브젝트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df는 여기 있는 dfa를 의미하고 여기 뒤에 있는 그 df.b도 요거를 의미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어사인은 이 오브젝트에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df. 이제 c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니까 df에는 c라는 게 없어.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까지 된 거는 그러니까 요 데이터 프레임 있죠. 요 데이터 프레임. 요 데이터 프레임은 이름이 지금 없고 메모리 상에만 존재하고 이건 이제 df랑은 달라요. df는 요거잖아. 근데 이 df에서 c를 하면은 요런 에러가 나는데 이거하고 동일한 에러가 이제 요런 식으로 뜨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요렇게 코드를 쓸 수가 없고 이거를 이제 굳이 쓰려면은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얘는 언더바 df라고 이제 임시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럼 df하고 언더바 df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메소드는 이 언더바 df에 걸리게 되고, 그쵸? 그럼 언더바 df에는 c가 있고, 또 언더바 df에는 또 c가 있고, 그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코드가 되죠. 그쵸? 그럼 이제 원래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있고, 언더바 df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상태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얘를 걸게 되면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구현은 됐는데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원하는 추가하던 철학이랑은 좀 안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이제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임시로 변수를 선언하는 것도 좀 싫고, 원래 데이터 프레임을 송산시키는 것도 싫은 거예요. 임시로 좀 변수를 좀 선언하는 게 괜찮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해도 되지. 그냥 카피를 그냥 하나 뜬 다음에 여기서 그냥 막 바꿔가면서 이제 해도, 그러니까 이 코드가 더 깔끔하지. 이 코드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해결책은 뭐냐? 이 그 올바른 코드의 이제 세 번째를 이제 실패한 버전이 아니고 성공한 버전을 알려드리면은, 그쵸? 이 코드가 지금 특징이 실패한 거를 한번 들고 와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얘가 이제 실패한 코드인데, 어 사실 그 여기 있는 df가 원래 그 우리가 의도한 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제 문법적으로 얘가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게 에러가 난다라는 사실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df가 그러니까 current df,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연산을 한 지금 메모리 상에 존재하는 요 df를 의미하도록 우리가 만들고 싶어요. current df. 이거를 의미하도록 만들고 싶다. 이제 요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일단 요거는 사용 방법만 잘 익혀 두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D,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죠. 여기 있는 DF가 current DF,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연산된 이 그 DF를 의미하도록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 앞에 그냥 람다 DF 땡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이 돼요. 그쵸? 이게 그러니까 원래 DF는 이렇게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조금 문법이 복잡한데 람다 하고 이제 DF를 앞에 쓰면은 여기 있는 그 DF는
지금까지 계산된 요거를 의미하도록 얘가 내부적으로 그냥 판다스에서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조금 이제 좀 더 헷갈리게 쓰면은 이런 식으로 써도 어차피 얘는 그 입력을 의미하는 변수니까 이런 식으로 써도 실행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냥 바꿔주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거는 지금 요 함수 있죠? 요 함수는 입력이 지금 요렇게 되고 출력이 이제 얘가 나오는 그러한 함수인데 여기 있는 입력은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 구문에서 요거를 의미한다고 이제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요런 거를 의미한다고 내부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제를 좀 들어보면은 그 우리 이 DF에서 뭐 예를 들었고 사인 C는 df.a df.b 이렇게 해서 나누기 2 요거는 그냥 됐죠. 그 다음에 또 이 C라는 결과를 다시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D라는 거를 만들 건데 D는 이제 DFC에 더하기 2 이제 요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면 에러가 났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DF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현재 계산된 요 상태의 DF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의미하도록 내가 만들고 싶다면은 앞에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에서 2를 더해서 이렇게 D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그 D에서 다시 이라는 애를 만드는데 이 dfd에서 다시 2를 빼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dfc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요것도 이제 당연히 이렇게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 있는 df가 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의미를 하도록 하려면 이렇게 앞에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은 그 앞에 이제 만들었던 변수를 이어받아 갖고 연쇄적으로 선언을 계속 할 수가 있고 원래 데이터 프레임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간단한 연쇄적으로 할당을 하는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